안녕하세요. 아테나 온세미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습 능력의 기초 신체관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이어트다, 뭐다 신경 쓰느라고 이 건강관리, 신체관리를 정말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사춘기가 빨라지면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되면서 더욱 이 신체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건강과 이 학습,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아이들하고 살펴보고요. 그 평소에 관리 습관도 점검해 보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그걸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거든요.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나의 건강관리 습관은 이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 평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표를 작성을 할 건데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점수를 0점은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답,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써야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좋은 답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솔직하게 자신의 현재 어떤 건강관리 습관을 표시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만 좀 강조를 해주시고요. 점수가 0점서부터 10점까지 되어 있는데 1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주고요.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그거를 서로 연결을 하는 형태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선생님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질문을 보시면 수면에 관련된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운동 해서 기본적으로 신체 관리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점을 찍어서 선을 연결하게 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것보다도 식사 쪽에 조금 많이 취약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내가 이것만큼은 좀 제일 먼저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표시하도록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나중에 뒷시간에 뒷페이지에서 이걸 연계돼서 실천 목표도 같이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점수를 준 상태에서 선을 연결을 짓게 하고 가장 내가 먼저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 그게 이제 이 페이지에서의 마무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몸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사람의 몸은 어때요? 이 뇌는 건강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프면 모든 에너지가 우리 몸을 건강히 이렇게 회복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에너지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 습관, 평소에 신체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아이들한테 꼭 반드시 해주시고요. 신경생리학자 폴 맥린의 3위일체 뇌 이론에 의하면 이 뇌에서도 어때요? 이 건강관리에 많은 중점을 두고 에너지 관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3위일체 뇌 이론에 의하면 이 뇌의 발달 순서와 에너지 공급 순서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사람의 뇌, 우리의 뇌가 발달을 할 때 가장 안쪽에 있는 뇌관이 먼저 생기고요. 이 뇌관이 생긴 다음에 대뇌 변연계, 그 다음에 대뇌 심피질 순서로 발달을 하는데 뇌에 에너지가 공급이 될 때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관에 먼저 에너지가 공급이 된 후에 뇌관에서 에너지가 충분히 쓰여지고 남는 에너지가 대뇌 변연계로 가고요. 대뇌 변연계에서 남는 에너지가 대뇌 심피질로 가게 되거든요. 즉 우리가 가장 몸 관리를, 신체 관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점적으로 그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관, 평소에 신체 관리를 잘 해서 뇌관에 많은 에너지가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대뇌 변연계, 대뇌 심피줄로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감정, 또 몸이 아프면 기분이 또 조절도 더 안 되고 짜증도 많이 나는 것처럼 이 신체 관리를 잘 했을 때 대뇌 변연계가 감정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간, 대뇌 변연계, 대뇌 심피질의 에너지 순서가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즉 대뇌 심피질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뇌간의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쓰이지 않게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평소에 잘 외워지던 영어 단어도 잘 외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몸 습관을 잘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몸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 제가 아이들한테 수면 관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신체 관리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면과 잠과 학습의 관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는 연구가 있다는 거 우리 선생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실제 전날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서는 단기 기억 장치인 해마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기억을 저장하는 어떤 활동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학습, 이 능률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햇빛 쬐면서 걷는 거, 이것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몸 습관, 또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햇빛 쬐면서 걷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이 되거든요. 이 세로토닌은 온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공부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감정을 잘 조절해주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호르몬 있잖아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비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세로토닌이 하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세로토닌 분비가 되면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확실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공부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집중력 당연히 떨어지겠죠? 감정 조절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그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의 어떤 분비를 이렇게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요. 실제로 우울증 치료에도 이 세로토닌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있고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에게는 그 세로토닌의 어떤 분비를 조절해주는 약품이 이게 실제로 조제가 돼서 이거를 복용을 하게끔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세로토닌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면 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로토닌은 햇빛 없이는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잠을 자는 거, 그 다음에 걷기를 통해서 어떤 세로토닌 분비를 이렇게 촉진시키는 건데, 이 햇빛 쬐면서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내에서 걸었을 때는 이 세로토닌 분비가 원활히 되질 않아요. 반드시 햇빛을 쬐면서 야외에서 걷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요새 많이 걷질 않잖아요. 학원에서도 어때요? 다 스쿨버스,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요. 등하교도 심지어 부모님이 이렇게 태워다 주고, 태워가고,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는 연습을 하게끔 하는 거. 계단 오르내리는 거는 완전 좋고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수면 관리부터 좀 잘해보자.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햇빛 쬐면서 걷는 것도 우리 연습해보자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뇌를 건강하게 라고 해서 우리가 뇌에 좋아지는 식품을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콩 기반 식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거죠. 그래서 청국장, 된장, 두부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 편식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품들 많이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EPA, DHA 성분이 많은 생선, 보통 등푸른 생선에 이렇게 EPA나 DHA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불포화 지방산이죠. 그래서 뇌 기능을 촉진시켜주고요. 각종 질병을 예방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DHA, EPA가 많은 생선, 등푸른 생선들을 좀 많이 먹게끔 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견과류. 이 견과류 좋다는 거는 뭐 우리 학습을 하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견과류 많이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두뇌 발달에 필요한 DH 전구체라는 게 있대요. 이게 견과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이 견과류를 먹어주면 두뇌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철 음식 물론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고 이 콩 기반 식품 또 이런 등푸른 생선, 견과류, 제철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이 지식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아직은 잘 먹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뇌에 좋은, 뇌를 건강하게 하는 식품이 무엇인지 아이들한테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이 시간에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지막에 해볼 거는 뭐예요? 이제 머리로 알았으니까 실천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실천할래요? 라고 든 이 페이지는요. 아까 우리 앞서서 4페이지에서 우리 원형으로 해서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쵸? 평소에 자신의 건강관리 습관을 점검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아까 우리 동그라미 표시를 했던 거 있어요.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요거를 좀 개선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들 표시한 것들을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실천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실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 과제를 위에다 쓰고 실천한 날에는 동그라미 표시, 실천하지 못한 날은 그 이유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OX로만 표시하지 않고 내가 그걸 왜 실천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작성하게끔 하면요. 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냥 뭐 스마트폰이 보고 싶어서, 근데 합당한 어떤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실천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을 하게 하면 쓸 거리가 없고 내가 또 이렇게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이유로 내가 또 실천을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반성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학습 능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인 신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선택한 목표 잘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